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좀 텔레그램에서 굉장히 좀 많은 말들을 좀 하고 요거를 이제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텔레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요 문자를 보내셔서 꼭 요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이제는 바닥을 잡은 것 같다. 일단 사실 이제 과거에 굉장히 주식이 많이 올랐다가 패대기가 쳐버려졌어요. 요 지금 러시아 전쟁을 발발로 인해서 물가가 안 잡히면서 금리 인상도 계속되고 그러다가 지금 조금 살아날 듯 했는데 또 이렇게 패대기 쳐지는 요런 상황.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요것이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내가 영상만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참. 자, 여러분들 요런 상황인데 지금 요런 위치에 있잖아요. 요런 위치에 지수가 900대였다가 800대 딱 와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막 우후죽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늘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텔레그램에 반드시 들어오세요. 자, 일단 시장 제가 요거 오늘은 조금 강의처럼 이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장의 스토리를. 지금 여기 보시면 정상회담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요. 지금 요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시장이 반전될 만한 근거들이 좀 나왔어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 자, 일단은 미국 지금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속도로 막 냉랭해졌죠. 그 지금 사실은 아직은 여파인 거예요. 러시아 전쟁도 이 미중 패권 전쟁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다시 증시가 이제 지금 오르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는 부분도, 이 미중 무역 전쟁 다 여파예요, 이게. 이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물가가 금리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1년 전만 하더라도 요거 때문에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증시가 급락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물가의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 카드로 미국이 맞섰기 때문이다. 요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증시가 하락하는 원인은 증시란 뭡니까?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연준이 쥐어버리면 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다시 돈을 풀면 연준에서 돈을 풀면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연준이 돈을 딱 움켜쥐는 금리 인상을 하면 증시가 하락을 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처럼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 정도면 생각보다 정말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돈이 다시 증시로 흘러 들어간다면 얼마나 큰 이 증시의 상승이 있을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증시가 하락하는 원인은 대부분 연준이 돈을 움켜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물가가 억제가 되고 돈을 풀면 반대로 물가는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중국 쪽 패권의 카드가 되고 금리는 미국과 서방 쪽 패권의 카드가 됩니다. 지금 싸우는 어떤 근본적인 스토리가 요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물가는 뭡니까? 물건의 가치가 물가예요. 이 물가가 상승을 하면 상품들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은 매출에 반영이 되고 실적의 증가로 이어져요. 기업들이. 그러면 다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는 상승으로 이어지고 사실 여기서 딱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왜 주식님 물가가 지금 상승해서 유가가 100불이 돼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런 게 있죠.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요걸 말할 수가 있죠. 뭡니까? 물가의 완만한 상승은 가장 좋은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만 갑작스러운 물가의 상승은 경직을 나타냅니다. 경직을 한다는 것은 정부, 그러니까 이 케인즈가 말하는 요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거를 자꾸 투입해야 된다. 정부가 이거를 건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이제 직면하게 돼요.
원래는 자유시장 경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터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케인즈의 어떤 학파적인 이론이에요. 이러니까 보면 이런 게 있죠. 갑작스러운 물가의 상승은 연준이 제어해야 할 목표로 여겨지면서 금리 인상이나 혹은 연준이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다시 움켜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잖아.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금리 인상 이렇게 올렸는데도 다시 유가가 100불이냐. 이런 얘기가 들면서 시장은 점점 또 더욱더 이 금리 인상의 어떤 이 여파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내려가면서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 뭐 셧다운 얘기가 나오면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러다가 자 여기 보세요. 연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실업과 물가의 적절한 통제예요. 그 통제를 하는 어떤 수단이 뭐냐면 돈을 쥐었다 풀었다 하는 요 통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하면 뭐 돈을 풀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돈을 쥐려면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뭐 테이퍼링을 했던 거고 그런 거잖아요. 다 여가 필립스 곡선 이런 거 옛날에 경제할 때 다 이런 거를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야 알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맨날 불안하고 주가에 손절가 잡아내고 자 여러분들 손절할 때가 아니에요. 제 영상을 한번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이만큼 많이 썼어요. 증시가 반전할 소식들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썼어.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올해 상반기에 물가가 거의 완전히 잡힌 듯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물가 거의 잡혔다. 유가도 막 60불, 70불까지 막 다 떨어지고. 그러나 중국 쪽 패권에 사우디가 가세를 해요. 원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원래 미국 편인데 왜 미국 편이에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이 국방을 지켜주는 이게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위만 해주지 기술을 안 준다 미국이. 근데 중국이 뭐라 그래요? 야 너네 언제까지 미국의 도움만 받을래? 너네 잘 크고 싶잖아. 저 사우디 그 왕세자야. 너 지금 확실하게 살고 싶잖아. 너 하는 꼴 보니까 내가 도와줄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 기술을 줄게. 대신 너희들은 석유를 막 지금 석유를 뽑아라. 뽑아라가 아니라 이거 감산해라. 그래야 유가가 더 올라가고 물가가 막 오르면 다시 중국은 미국이 목을 쥐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크면 결국은 미국 쪽 패권이 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안 클 것 같아? 미국은 계속 큽니다.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망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의 국방에 상당한 책임을 졌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좀 스토리가 있지만 중국 쪽에서 사우디가 성장하려는 부분에서 자주 국방을 위한 약속, 요게 바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너네들이 미국의 원조만 받을래? 힘이 없이 사우디는 미국 편이 아닌 중국 편으로 감산을 주도하게 되면서 유가는 다시 100불에 도달하며 증시는 급속도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유가의 상승은 물가의 상승을 불러오지만 급진적인 물가의 상승은 곧 뭐라 그랬죠? 다시 이 정부 쪽에서 재차 통제해야 될 목표가 되고 그러면서 연준은 다시 매파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금리 인상은 더 길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돌면서 미국의 또 의외 얘기가 나오고 셧다운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는 연일 급락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잠깐의 증시 반등이 있었죠. 그런데 아직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반등다운 반등인가? 뭐 블랙 먼데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반등일까? 다시 속임수지 않을까? 이런 애매한 구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팔고 이 공포의 끝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야. 많은 개인들이. 어쩔 수 없잖아. 다 공포인데. 하지만 이 공포를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나 포인트를 살펴보면 결국은 미국과 연준의 정책이 글로벌 증시를 좌우하지만 그 속에는 중국 패권을 통제하면서 주도면밀하게 이 증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좋은 소식들이 지금 이제 며칠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사우디에 증산용의가 있다는 통보예요.
자, 사우디가 원래는 이제 지난 6월인가 이 물가가 잡혀버리니까 완전 미국의 이게 시소 게임이잖아. 중국 편과 중국, 러시아, 뭐 북한, 뭐 저쪽에 뭐 이제 아랍권 국가들 뭐 해서 뭐 인도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거기랑 사실 서방 국가예요. 이 서방 국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일본, 대만, 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 대만, 일본 증시는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서방 국가의 어떤 기술주의 한 측을 담당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패권 싸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이런 거 다 보시게.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좀 전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 요 복잡한 스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중국, 사우디. 그러나 치맘대로 사우디가 감산을 해버리니 미국이 뭐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을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 너 장난하냐? 물가 겨우 잡아놨는데 갑자기 니들이 중국 편에 서가지고 다시 이 물가를 가지고 나를 짜증나게 해? 그러니까 미 의회는 뭐라 그래요? 사우디와 안보조약 체결 협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죠. 뭐하러 지켜주냐 저런 나라를. 사우디는 원래 지금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안 좋고 저기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 팔레스타인 쪽이라 지금도 뭐 전쟁이 지금 다시 불붙나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이 안보에 대한 위협이 이 사우디는 왜냐면 석유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뺏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국이 지켜주겠네? 그럼 중국 편에 한번 붙어볼까 그러다가 지금 사우디가 지금 안보 조약 체결 협상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거 지금 어떡하지? 요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래? 사우디가 미국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제는 나 그냥 석유 많이 뽑을게. 원유 증산해서 용의가 있어. 그러고 있습니다. 석유를 많이 뽑아야 석유값 싸질 거 아니에요. 많이 뽑아야 싸지지. 물건이 많으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싸지면 이 물가가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물가를 잡아줄게 그리고 미국한테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어떻게 보면 저기 이제 미국 증시도 사실은 이제 상승 마감하진 않았지만 오늘 어떻게 됐을까? 오늘 상승 마감했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 다우, 나스닥, 뭐 S&P 다 상승 마감하고 저 유럽 증시들도 다 지금 빨간불 켰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증시가 이제 좀 올랐죠.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요 이유를 또 말씀드려야지. 자, 고용 지표를 까봤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고용 지표를 막 까보니까 저 파트타임 고용이 늘고 정규직 고용이 좀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저 고용에서 여기 지금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요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또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책임지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방향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용과 물가예요. 자, 고용과 물가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지표 중요한 거 하나가 통제가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고용은 임금 상승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가를 억제할 이유 중 하나가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 매파적인 발언이 약해지겠죠. 자, 어떤가요? 사우디의 증산 용의 그리고 고용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 둔화. 자,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트타임 고용은 늘었으나 정규직 고용이 악화되었다. 자,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정규직 고용은요, 파트타임 고용하고 좀 다른 성향이에요. 정규직 고용은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규직을 해라. 4시간, 5시간 이상 일하면 자, 정규직으로 해라. 이렇게 정부가 통제하는 게 사실은 정규직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제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뭐하러 정규직을 고용해서 골치가 아픕니까? 다 파트타임 하지. 근데 이게 지금 정규직 고용이 악화가 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조금 이제 나서서 우리가 뭐 이거 좀 또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너네한테 돈을 풀 테니까 요거 해줘. 요런 상황이 또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한번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약간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사우디의 증산 용이 고용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 둔화, 연준은 통화 정책이 점점 금리 인상의 단계를 줄일 이유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증시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즉시 반영되는 곳이 주식시장이니 반등의 서막이라 여겨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3번 뭡니까? 미중 정상 회담 계획이 발표가 돼요. 11월 중순 11일부터 17일 날, 저 아시아 태평양 아태 뭐 그거랑 아시아 태평양 여기 지금 이 나라들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했을 때 중순에 딱 중국하고 정상이 만난다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요 소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 굉장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2018년도부터 지금 저 중국이 원래는 잘 먹고 잘 살자. 잘 살고 잘 먹자였는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가 됐어요. 이 뭔 개소리야. 참나. 하여튼 그러니까 같이 먼저 경제를 살리고 그다음 우리끼리 잘 먹자 이런 단계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있잖아.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문을 닫고 문호를 다시 닫으려고 하니까 중국은 풀어라. 빗장을 풀어라. 뭔 개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니네들이 문을 닫아? 그럼 풀게 해주지. 이러면서 다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니네들이 문을 닫았으니까 전 세계도 너네들한테 문을 닫겠다. 반도체 수출 통제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죽어나지. 이거 화웨이 얘기까지 해야 돼요. 화웨이라는 기업이 사실 이제 이 전 세계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화웨이의 어떤 그 최대 주주는 중국 알려지지도 않은 무슨 중국의 공안 군인 출신의 어떤 그 사람인데 0.4%인가 4%인가 지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누구 지분인지도 모르고 공개도 안 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전 세계에다가 이 제품들을 팔아대니까 얼마나 이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려고 저렇게 하니까 이제 이 굉장히 이제 FBI에서도 요 화웨이를 막 파보고 막 다 했는데 안 되잖아. 중국 거니까. 자, 하여튼 두 정상이 만난들 항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11월 중순쯤에 만난다는 소식은 이 어떤 긴장도를 풀어주면서 그래도 한 달간은 증시가 오르겠네. 이런 기대감으로 증시가 또 급반등할 수 있는 요 포석을 깔아두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지금 나온 재료들은 적지 않은 거예요. 이 어떤 정말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 올라가던 시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어떤 유가 100불, 사우디 증산, 뭐 이런 거였다면, 사우디 감산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정말 다시 한번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사실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엎치락 뒤치락 증시가 이런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오르고 빠지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이래왔어. 안 그렇습니까? 맨날 이러잖아. 일시적인 이유들이에요. 자, 제가 오랜 기간 투자해보니 워렌 버핏의 말이 상당히 옳습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 그러냐? 나는 똑똑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글로벌 시황, 연준,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단지 나는 주식시장의 탐욕을 믿습니다. 미국 시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증시는 지금껏 물가와 부동산 시장보다 더 크게 우상향하였고 자산을 불리기 가장 좋은 자산이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럽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러냐. 물가는 상승을 하면 다시 하락을 할 것이고 금리가 인상을 하면 다시 인하를 할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다시 재건이 시작될 것이고 급락이 있으면 결국 급등이 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수년간 걸쳐서 나오고 난 뒤에 주식시장의 가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우상향했어요. 2023년 현재까지 주식시장은 계속 커왔어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시장에서 조급한 것은 여러분들의 조급한 마음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자, 시장은 이런 이슈들은 계속 있으면서 주가는 오를 때는 이렇게 다시 그릴게 내가. 오를 때는요 막 이렇게 올라. 근데 우린 여기서 탄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게 여기까지 빠져.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거예요. 주가는. 이게 주식이라는 거야. 자,
조급한 마음은 결국은 급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정말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이런 시간에 투자금을 늘려야 돼요. 언제 늘릴 거예요? 막 올라갈 때 환희에 차서 늘리면 항상 좋은 선택이 아니야. 항상 이런 시기, 공포의 시기, 욕이 나올 시기, 두 시기 이놈 어디 또 잠수 탔어. 시장만 떨어지면 요놈 잠수 타네. 자, 제가 말씀드릴게. 시장이 떨어지면요, 저는요 바닥에서 돌아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최악에서 반전될 때, 골이 깊을 때, 과연 이것이 나아질까 아닐까 정말 큰 고민이 들 때, 신용과 미수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쏟아질 때, 자, 정말 주식으로 정말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시기에 자금력을 댈 수 있어야 돼요. 자, 워렌 버핏 폭락 즐긴다고 하죠. 왜? 현금이 너무 많아서 저렴해진 회사를 사버리려 그러죠. 여러분들 지금 왜 두려워하고 왜 화가 났어요? 몰라서, 겪어본 적이 없어서, 마이너스가 내 눈에 보여서 무서워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이 되고, 그것이 막 회피하고 싶죠. 마이너스를 내 눈에 막 마이너스 30%만 보이면 죽을 것 같죠. 여러분들 상승할 때 50% 100% 이상의 수익, 뭐 200% 300%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여드렸어. 자, 내 눈앞에서 이 마이너스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편한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불편한 걸 겪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겨낼 줄 알아야지. 불편한 걸 언제까지 불편하다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제가 우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야. 항상 불편하고 힘든 구간이 없는 세상이 어딨어. 그런 구간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시장에 그 불편한 구간이 끝났을 때 더 큰 파이를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DS 경제연구소가 그런 곳이잖아. 이 DS 경제연구소 한 번에 시장 하락과 하락이 겪을수록 엄청나게 커갈 거예요. 왜? 나는 여러분들하고 이걸 견디고 여러분들 돈을 더욱더 늘려드릴 수 있으니까. 자, 가장 불안할 때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불안할 땐 선택을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이성적이지 못하니까. 가장 불안하지 않고 정말 재밌고 즐기고 환희에 찰 때, 그때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하세요. 제가 계속 원칙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마음을 통제하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은 주식을 하나라도 더 사모아야 할 구간이지, 피하거나 던져버리고 나 주식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시 주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자, 반도체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하이닉스 보세요. 내가 하이닉스 2배 간다 그랬잖아. 시작도 안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 갑니다. 솔트록스 더 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 늘 나오잖아. 마이너스 30% 50%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마이너스 30%를 견디고 플러스 200%를 만드는 그런 투자를 하세요. 기업의 가치가 2배 이상 뻥튀기 되는 때 여러분들은 매도를 해야 되지. 기업이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물가가 안 잡히네, 금리가 상승하네 해서 주가가 30% 빠질 때 여러분들 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가 제 가치를 받을 때 파는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글로벌 이슈로 기업들이 주가의 이 가치를 싸게 받을 때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돼. 그겁니다. 반도체 수출도 지금 1년 만에 최고치 달성했죠. 기업 믿고 시장 믿고 저를 믿으세요. 주식이 믿어.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하락할 때 제가 큰 상승을 먹여드릴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몇 개의 종목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린다면 피해가요. 우리 문자반 보셔. 우리 문자반 손절 하나라도 있었나? 이번에 하나도 없었어. 15%가 손절 구간인데 손절 구간 하나도 없었잖아. 그만큼 내가 몇 개를 뽑으면 하락 구간도 피해갑니다. 그러나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 저는요,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 상승의 중심에 서서 돈을 벌게 해드릴 재간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잖아. 제가 상승장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올 상반기에
기적과 같은 맥점 폭착 능력을 보셨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락장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별로. 하지만 상승장이 오면 이 시장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내면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쉬는데 월요일 쉬고 나면 화요일부터 굉장히 좋은 장세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랙 먼데이도 없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없었습니다. 자, 한번 정말 견딜 만큼 왔고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들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마음 딱 굳건히 갖고 작년 1월과 똑같습니다. 이거 견디면 앞으로 몇 달 랠리를 먹을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올해 말에 삼성전자 특별 배당금 있어요. SK하이닉스 이제 박스권 뚫고 올라가면 2차 상승 크게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믿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